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6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48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김상운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1장 진공묘유 그중 첫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우주는 모든 정보로 가득하다. JT라는 이름의 개는 매일 오후 6시가 가까워지면 창가로 다가가 꼬리를 흔든다.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잠시 후 그 집 딸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개가 딸의 퇴근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신기하게 여긴 부모는 여러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퇴근 시간을 바꾸어 보아도, 교통수단을 바꾸어 보아도. 개는 신기하게도 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창가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귀소 본능이 강하다고 알려진 비둘기들은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과학자들은 비둘기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거나 분당 90번 회전하는 새장에 집어넣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래도 역시 비둘기는 집을 찾아갔다. 냄새를 맡고 집을 찾아가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후각 기능을 마비시켜 보았지만 그래도 역시 집을 찾아갔다. 큰 바다새인 알바트로스도 그렇다. 태평양 섬에서 붙잡아 5,000km 떨어진 북미 서해안에 데려다 놓으면 알바트로스는 열흘쯤 지나 용케 집으로 되돌아온다. 동물들은 두뇌 속에 저장된 기억력이나 두뇌 속에 들어있다는 자석의 힘만으로 집을 찾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두뇌 밖의 우주에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은 어떨까?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누구지? 전화 받기 직전 아마 엄마일 거야 라는 예감이 푸떡 든다. 여보세요? 엄마야? 어떻게 알았어? 소화기를 들기 전에 퍼뜩 드는 예감. 당신도 그런 예감이 종종 들어맞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것은 우연한 일치일까? 아니면 실제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일까? 텔레파시란 말 그대로 생각이 두뇌 밖을 벗어나 멀리 전달되는 것이다. 예시된 사례들이 입증하듯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우주는 수많은 사람이 전송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주에 영구히 저장된다. 따라서 우주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어떤 정보든 캐낼 수 있다. 우주에 저장된 온갖 정보들은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하나씩 축적되어 온 것들이다. 셀드레이크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동물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면 그 아이디어는 우주에 저장되기 시작한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 임계치에 이르면
우주의 공명을 일으킨다. 그러면 같은 종의 동물들 전체가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이것이 집단 기억이다. 칼 융은 이 집단적 정보를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이 집단적 정보에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재능과 아이디어도 들어있다.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모든 정보를 지닌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지난 수백 년간 과학자들은 모든 정보가 두뇌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은 두뇌가 텅 빈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두뇌의 99.9999%가 빈 공간이다. 이 공간에 무엇을 저장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나라를 잃고 방랑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왔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민족으로 손꼽힌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약 30%가 유대인이다. 선조들이 대대로 축적해온 정보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저장된 채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덕분이다. 두뇌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 쓰는 장치다. 즉, 두뇌는 정보가 저장된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라고 셀드레이크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질문을 던졌다. 도토리는 어떻게 일정한 형태의 떡갈나무로 성장할까? 사람은 어떻게 저마다 다른 모습의 성인으로 자랄까? 천체 물리학자 로버트 길먼 박사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DNA가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예를 들어 떡갈나무의 DNA는 떡갈나무가 어떤 형태로 성장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DNA는 수억 년에 걸쳐 우주에 저장된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두뇌의 정보도 DNA의 정보도 모두 다 우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다. 지능은 영혼에서 흘러나온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혼의 99.999%는 우주에 있고 0.0001%만 육신에 들어있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우리의 영혼이자 진정한 두뇌라는 것이다. 우주 두뇌는 무한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우주에는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텅 빈 우주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데 나는 왜 그 정보를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는 걸까?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텅 빈 우주와 주파수를 맞추려면 내 마음도 역시 텅 비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마음을 텅 비우는 게 그리 쉽지 않다. 내가 눈뜨고 있는 단 한순간도 마음이 비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늘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렇다고 우주에 떠다니는 정보를 전혀 꺼내 쓰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는 우주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주와 통한다. 그럼 만일 나는 목표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 저절로 흘러 들어올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나라 최대 그룹을 일궈냈던 고 정주영 회장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무슨 일이든 그냥 한 적이 없다. 모든 일에 목숨을 걸고 했다. 어떤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건 그 일을 자신과 하나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일과 자신 사이에 어떤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목숨을 건다라는 말에는 혼이 담겨 있다. 일과 진심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일과 떨어지는 순간 아픔을 느낀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처럼 말이다. 발명왕 에디슨도 발명품 연구와 떨어지는 것을 몹시 힘들어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청력 상실도 축복이라고 여겼다. 자질구레한 바깥 세상에 귀를 닫고 오로지 발명에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곤 했다. 마찬가지로 포드는 자동차와 하나가 되어 자동차 왕이 되었다. 라이트 형제 역시 비행기와 하나가 되어 마침내 비행기를 발명해내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하나가 되어 천재 과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모든 생각을 텅 비운 채 일과 하나가 되면 그 일에 관한 모든 정보가 훤히 보인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게 된다. 에디슨은 우리가 일과 진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의 불치병 환자들이 매년 브라질 중부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아간다. 이 마을을 찾는 사람은 하루에도 1000명이 넘는다. 불치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놀랍게도 의사가 아니다. 신의 요한이라 불리는 70세의 남자이다. 그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불치병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그는 과거 유명했던 의사와 성자 등 30명의 영혼들의 힘을 빌려서 치료한다고 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TV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도 그를 집중 취재한 바 있다. 출연한 환자들은 놀라운 기색들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았다. CNN TV의 추적 취재에 동행했던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제프 드레디저 교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겠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 현장을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의사들이나 성자들의 육신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다. 하지만 영혼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신의 요한은 영혼들의 재능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의 재능도 빌릴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4살짜리 한 소년이 동네 수영장에 등록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소년은 9살짜리 아이들 틈에 끼어 수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소년은 평소보다 수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을 뿐 아니라 9살짜리 아이들 중에서도 중간 순위로 도착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대체 어떻게 한 거니? 저도 9살 형이라고 생각하며 수영한 것 뿐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그림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학생에게 말했다.
눈을 감고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상상해 보렴. 그 학생은 시키는 대로 상상 속에서 자신이 정말 유명한 화가인 것처럼 그림도 그리고 행세도 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그림을 그렸다. 학생은 정말 화가 못지않은 그림을 그려내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라디미르 라이코프 박사는 이런 효과를 정식으로 실험해 보았다. 그는 27세의 기술자에게 최면을 건 뒤에 말했다. 나는 렘브란트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기술자에게 눈을 뜨게 한 뒤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았던 기술자가 돌연 렘브란트 뺨치게 그림을 그려놓았다. 더욱 놀란 건 시간이 지나도 그림 솜씨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이 이미 오래전에 죽은 천재라고 상상하면서 실제로 그 천재성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라이코프 효과라고 한다. 라이코프 박사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평범한 사람들을 천재적인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스포츠 챔피언 등으로 길러내었다. 이 방법은 왜 효과가 있을까? 이유는 똑같다. 우주에는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영혼과 그 영혼들이 지닌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깊은 상상을 통해 나는 베토벤이다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베토벤의 영혼이 지닌 정보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라이코프 박사의 방법에는 단점이 있었다. 최면을 통해 깊은 상상에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천재 교육 전문가인 윈 웬거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좀 더 쉬운 방법을 개발해내었다. 이른바 천재 빌리기 기법이다. 이 방법은 최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생생한 상상력만으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몹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자. 며칠 동안 끙끙 거리지만 영 풀리지 않는다. 왜 안 풀릴까? 그건 당신이 두뇌를 꽉 닫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천재의 재능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나는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나를 열고 예수나 부처를 받아들이면 예수나 부처가 되고 천재나 성자를 받아들이면 천재나 성자가 된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들도 닫힌 나를 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바느질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남자는 어느 날 꿈속에서 무시무시한 식인종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큰 가마솥에 빠지게 된다.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해 기어 나오지만 식인종들이 그럴 때마다 창끝으로 다시 또 밀어넣고 그러면 다시 절절 끓는 물 한가운데로 붕덩 떨어지면서 잠에서 깬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진 게 하나 있었다. 꿈에 본 식인종이 들고 있던 창끝이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식인종들이 쓰던 뾰족한 창끝에는 작은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었다. 마치 긴 바늘처럼.
그는 꿈에서 본 대로 바늘의 뾰족한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그것이 돌파구였다. 그렇게 재봉틀이 발명되었다. 이 이야기는 재봉틀을 발명한 미국의 엘리어스 하우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역시 부단한 생각 끝에 탄생한 발명품이다. 퍼시 스펜스 박사는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에 전자관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탕이 녹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혹시 그럼 옥수수도? 옥수수를 전자관 앞에 놓았더니 역시 저절로 튀겨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마이크로 전자파가 음식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다.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던 중이라 힌트가 보이자 즉각 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꿈을 통해 혹은 우연을 가장하여 답이 튀어나온다. 우주에는 어떤 물음에 대한 답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오래 생각하는 것 뿐이다. 생각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한 차원 높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원하던 답이 저절로 굴러 나온다. 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제1장 진공묘유 들려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넓디 넓은 우주, 그 우주 속으로 나를 확장시켜보는 하루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